지난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마이애미주라고 하는 이제 주에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그때 여성 판사였어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그 흑인 남성 49세라 그러는데 도중에 그 여성 판사가 피고를 보고 물어보죠. 혹시 그 어디 중학교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 가만히 판사를 멀뚱히 보다가 갑자기 오 마이 갓 막 그러네. 세상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오 마이 갓을 연발을 하면서 알고 보니까 그 동창이었던 거예요. 네. 중학교 동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감회가 새롭겠죠. 30년 만에 만났다 그러는데 이제 얼굴을 보고 기억을 해낸 거죠. 근데 언론에서 이 정반대의 인생을 걸어온 이 동창의 과거를 알아보니까 이 범죄자 신세로 암울하게 이제 형을 받게 생긴 이 사람이 원래는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된 이 여성 판사와 반에서 거의 1, 2등을 다투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도 잘해가지고 이 흑인 남성의 친척들은 일부러 맹모 삼천직이라고 하죠. 옮겨서까지 이렇게 좋은 대학에 이제 보내려고 막 그렇게 했고 참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거죠. 그럼 뭐가 이렇게 달랐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어렸을 때 거의 이 스페인어를 독학할 정도로 굉장히 수지였거든요. 머리가 좋았는데 이제 잘 나가던 이 두 동창의 인생 행로가 바뀐 것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여성 판사는 대학 졸업하고 로스쿨 과정을 착착 이렇게 밟아간 반면에 이 흑인 남성은 이 범죄의 세계에 발을 디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도박에 빠져버려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낙 수제라서 계산도 빠르고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박도 당연히 잘하겠지. 하면은 잘하겠죠. 근데 인연을 엉뚱하게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도박을 하면 뭡니까? 따기도 하겠지만 잃는 순간이 빈번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물건을 또 훔치게 돼요. 돈이 있어야 도박을 하는데 돈을 정당한 방법을 어떻게 못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도 손을 대요. 마약에도 손을 대고 그래서 그 이제 똑똑하던 학생이 고등학교 자퇴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인생으로 갑자기 이제 추락을 한 거죠. 그래서 강도라든가 점점 이 죄의 깊이는 무거워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소도둑 아니잖아요. 바늘 몇 개 훔치다 보니까 이제는 소도 탐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송세월만 하다가 결국에는 재판관을 만나는데 이 보니까 본인도 긴가민가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 봤으니까 얼굴이 몰라도 거의 어렴풋하게 조금은 혹시 아닐까라는 마음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성 판사가 먼저 혹시 거기 노틸러스 중학교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순간에 막 오열을 하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잡한 신경이었겠죠. 어렸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1, 2등을 다투던 사이였는데 쟤는 저렇게 판사가 돼서 앉아있는데 나는 뭔가 하는 순간적인 생각 그리고 왜 우리가 인연이 이렇게 만났나 참 뭔가 창피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석금 43,000달러 4,800만 원 형을 구형을 했다 그러죠. 법은 법이니까. 판사가 종전님 말씀대로 정과 성품인데 정에 매달리면 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또 모르죠. 이렇게 구형해놓고 좀 또 보석금을 지원해 줄란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전님 말씀도 그렇군요. 실행론에 방금 읽어보신 말씀 외에 또 다른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악으로 사는 길이고 하나는 선으로 사는 길이라. 악으로 사는 사람은 악업의 인연으로 살고 선으로 사는 사람은 선업의 인연으로 살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 당연한 말씀이죠. 지극히 윤리 도덕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참 당연하면서도 마음에 이렇게 새겨진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죠. 이 선이 선과 악이 악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시강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그 인연의 끈앞을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은 대로 받게끔 되어 있는 그것도 인과하긴 하지만 또 내세 과를 알려면 현세 지는 그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받게 되는 어변도 물론 있지만은 지금부터 우리가 지어나가는 그 인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재법 말씀 아까 읽으셨습니다만은 거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은 업은 못 없앤다 말하기도 하지만은 설하기도 하지만은 이와 같은 업이라도 부처님의 가지력과 자심선의 공덕으로 이를 능히 없앨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지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지금까지 지어온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어온 것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지금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염송하고 또 인을 바르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은 녹음 테이프가 있다 하면은 지금까지 녹음했던 것은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냥 더 씌우면 돼요. 새로운 녹음을 달리 테이프 하나를 더 사서 이렇게 녹음할 게 아니라 그 위에다 녹음 잘못된 부분 위에다 그냥 덮어 씌우면 돼요. 다시 녹음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온 과거의 잘못된 업의 종작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을 과보가 있다면 그거는 업과보에 수순하는 마음으로서 달게 받고 능히 가지지만은 지금부터 짓는 업은 우리가 선업을 짓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배우들도 그렇습니다. 배우들의 어떤 인생 여정을 보면은 참 일반 사람들은 많이 부러워하지만은 배우들 나름에는 정말 인생의 여러 가지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미국에도 보면 짐 캐리라는 배우가 있죠. 마스크라는 이제 영화를 찍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누렸는데 누구든 배우는 그렇잖아요. 뜨기 이전에는 무명 시절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그때 이제 짐 캐리는 처음에 이제 개그맨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영화 배우까지 한 사람입니다만은 처음엔 보조 출연자 엑스트라죠. 그래가지고 수입이 일정치도 않고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로 그냥 한 끼 식사를 때울 때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죠. 그러다가 분심이라고 그러죠. 좀 분하잖아요. 왜 나는 이런 대우만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종이에다가 계약금 $100만 이렇게 본인 써가지고 본인이 호주머니에 늘 꽂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어디 계약을 한 건 아닌데 일종의 주문을 스스로 건 거예요. 우리 다란이죠.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에 있어서는 이게 부족과도 같은 거예요. 본인 써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100만 계약을 해가지고 정말 남보란 듯이 배우가 될 거다. 이런 원을 끊임없이 센 겁니다. 그러니까 짐 캐리의 이 어떤 영화에서 보면은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남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누구나 흉내낼 수 없는 뭔가 특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서름받은 대우,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그 시절 이것을 분명히 벗어나리라 하는 굳센 원이 스스로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원이 성취가 됐잖아요. 정말 $100만 계약을 하는 그런 아주 영화 배우로 나중에는 영화 부분, 코미디 부분 상까지 두 부분이나 이제 석권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맥컬리 컬킨이라는 아역 배우가 있어요. 옛날에 나 홀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귀엽게 생겼거든요.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귀엽지 그때 한참 전 영화거든요. 지금 이 배우가 36인가 그래요. 나이가. 근데 얼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하실 건데 굉장히 뭐 얼굴도 하얗고 눈도 막 정말 어린아이 같이 청망청망 해가지고 굉장히 순수하고 밝게 생겼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놔둔 사진을 보면은 그 어릴 때 얼굴이 온데간데 없거든요. 막 수척해가지고 얼굴 볼 살도 없고 뭔가 이제 조체하고 창백하고 그래요. 뭐 수염도 제대로 안 깎고 말하자면 뭐 거의 뭐 아귀 얼굴이 돼 있어요. 그 천진난만하던 아이가 보통 보면 아역 배우들 성장했어도 보면 멋있고 예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아무도 예상 못한 얼굴이 된 거는 그 나름대로 남다른 어떤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니까 가정이 역시나 좀 불우했다 그러죠. 처음부터 불우했던 건 아닌데 이 아역 배우 하면서 얼마나 또 수입을 많이 벌어들이겠어요. 요즘에 뭐 샴둥인가요? 그 추사랑 추성훈 씨 딸도 그렇고 샴둥이라 해가지고 누구 딸이죠? 송일국 씨 딸 나오고 나서 뭐 여기저기 뭐 CF 같은 것도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 밑으로 들어온 수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이제 부모들이 관리하면서 이 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탐심이 생긴 거죠.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벌어온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자꾸 싸움이 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 남들은 갖지도 못하는 돈을 갖게 됐으면 그거 참 얼마나 고마운 인연이에요. 자식에 대해서 참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탐심이 생기니까 옥신각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모가 그 수입을 놓고 갈등을 하면은 안 좋은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역 배우의 또 친누나가 사망을 해버렸어요. 어떤 인연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비관적인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소송까지 가고 이혼도 하게 되고 부모가 그래서 이 마약의 손을 뭐 역시나 미국이 참 문제입니다. 마약이나 권총 이런 것들을 손에 넣을 수 없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유혹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계속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마음고생이 참 많았겠죠. 그래서 이런 인연들이 어떻게 보면 참 누가 봐도 부러운 인연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로 나와가지고 참 촉망받는 배우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적인 인연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탄탄대로를 걷느냐 했더니 그렇지 못한 인연으로 추락을 하고 마는 거죠. 아마 좀 전에 그 재판정에 섰던 그 흑인 남성의 그 인생 굴곡에도 분명히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가정적인 어떤 불운이 분명히 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불교에서 봤을 때는 뭐 기독교에서야 신이 내린 상과 벌이다 이러면 되겠지만은 불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므로 만약 인연 없게 되면 모든 법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짓게 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살면서 받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대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근데 이 맥컬리 컬킨이 본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참여해야 될 부분이 이 생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전생 참여도 있고 현생 참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어온 인연을 과로서 받는 부분이 바로 받는 거면 바로 깨치죠. 옆 사람 때려서 내가 맞으면 아유 내가 때렸으니까 내가 맞지 이게 수순하는 마음이 되는데 이게 업의 과보라고 하는 것은 한참 시간이 지나서 받게 된 경우이 지금 뭘 했는데 나중에 받게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 생에 쥐어서 다음 생에 받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억가보는 그 수미산 꼭대기 히말라야 산자락에 숨어도 어떻게 알고 쫓아가는 게 업의 과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이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컬리 컬킨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현실적인 과부로서 돌아오는 그 금전과 이 법계에서 내려주는 이 복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그 부모라는 권속을 또 잘못 만나는 어떤 모종의 인연을 지어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서원하는 데는 예전에 그 각해 총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첫째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후덕하게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장원하게 기도해야 된다. 장원하게.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간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이 꼭 성취를 해야 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초식동물 보면은 가끔 사자가 약한 동물 막 잡을 때 보면은 잡을 때도 있지만 놓칠 때가 많잖아요. 어쩔 때 막 그냥 슬그머니 그냥 놓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초식동물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왜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그 사자 입장에서는 그냥 놓치면 다른 걸 잡으면 된다는 아니라는 얘기죠. 놓치면 딴 거 잡지. 근데 그 초식동물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잡히면 난 죽는다. 절박한 심정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도 정말 여기서 빠져나가지만 않으면, 내가 해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간절함에 매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후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덕을 갖춘 기도가 돼요.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현실적인 방편을 매달리는 것도 물론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좀 후덕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에 누가 아프면 세상에 이 아픔으로 고생하는, 육체적인 고통으로 병을 앓는 그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또 해줄 필요가 있다. 그게 이원적인 서원이죠. 내 가정의 해탈을 위한 서원도 세우는 반면에 또 같은 동병상련의 인연을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마음도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공덕이 빠르고 해탈이 빠르다 했습니다. 그게 이제 후덕한 기도고, 마지막으로 장원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꾸준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막 성취하는 마음을 꼭 해주세요, 하겠습니다잖아요. 우리는 이 소원은 해주세요고 서원은 하겠습니다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아이 왜 안 돼? 에이 뭐 요까지 하고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그건 자꾸 퇴보하는 불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장원한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한결같이 이어가는, 평생을 두고 하는 불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성의 불공 끊이지 말고 꾸준히 나와야 되고, 염성도 거르지 말고 정한 단시 강골 없이 행할지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원에 있는 나무가 그때그때 성장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날그날 모르지만은 1년을 두고 2년을 두고 보면 나무는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닦아 나가면서 조금씩 발라지는 게 바로 우리가 지은 대로 받는 이치다. 그래서 오늘 선악에 대한 과보 말씀 읽어보셨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지어 모은 거에 대해서 연연치 말고 앞으로 지어갈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선한 몸과 입과 뜻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선하게 가지는데 우리가 모든 부분이 밝아진다. 이런 말씀을 새기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